조우성 변호사의 개념 탑재.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대혁명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에 걸쳐 일어난 시민혁명인데요. 보통 우리는 그 1789년 7월 14일 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시작했다, 뭐 이렇게는 알고 있죠. 우선 이 혁명 발생 이전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상적인 배경. 혁명의 이념에는 장작 루소의 인민주권론이 혁명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민주권론이 뭐냐? 이게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립되는 겁니다. 국민주권론은 이 국민이라는 추상적인 하나의 덩어리에 주권이 속한다. 추상적인, 따라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추상적인 국민이 선거에서 선출한 구체적인 대표자들에 의해서 대의제의 형태로 정치를 하라라는 것이 국민주권론이라면, 장작 루소가 주장한 인민주권론은 아니다. 본인의 능력과 재산에 상관없이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주권이 속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장작 루소의 인민주권론입니다. 어떻든 이런 인민주권론이 좀 퍼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왕정이 득세를 했었죠. 루이 14세는 절대주의 체제를 완성했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특히 그 사람은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습니다. 즉 신은 사람들이 이 왕을 볼 때 신의 대리인으로서 존경해라, 그것을 하나의 그 이론으로 만든 것이고, 따라서 이 백성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이건 무조건 이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신이 희망하는 바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왕권 신수설을 주창했죠. 그 다음에 이 신분, 여러분 제1신분, 2신분, 3신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당시 프랑스에는 세 신분이 있었습니다. 제1신분은 사제, 제2신분은 귀족, 제3신분은 시민. 그런데 이 숫자 비율을 따져보면 1신분, 2신분이 합쳐봐야 2%밖에 안 돼요. 제3신분, 시민의 프로테이지가 9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98%의 시민들이 다 세금을 내면서 오히려 1신분, 2신분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혁명의 주체 세력은 누구냐? 혁명의 주체 세력은 바로 이 제3신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혁명이 발달되게 되었는가? 이 프랑스 대혁명은 이 프랑스 루이 16세가 아메리카 독립전쟁에 참전도 했고, 또 국가 재정을 낭비로 탕진을 합니다. 그러자 이 국가 예산 상태가 파탄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1신분, 2신분 얘네들한테도 이제 세금 받고 싶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30분에게만 세금을 받았는데, 그래서 1신분, 2신분 너네들도 그동안 세금 안 내고 면세 특권을 줬는데 말이지, 일반 세를 다 좀 내자라고 했더니 2신분인 귀족들이 이를 거부한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3부회 소집을 요구한 겁니다. 그 3부회가 정말 오랜만에 열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대혁명의 막을 올린 것은 제2신분 귀족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부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과연 이 1, 2신분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표결 방식에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 3신분은 머리 숫자대로, 이 대표 머리 숫자대로 하자는 것이고, 제1, 2신분은 무슨 소리냐, 제1신분 한 표, 제2신분 다 한 표, 제3신분 다 한 표. 그러면 1신분, 2신분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냐? 당연히 1, 2신분은 NO 하겠죠. 그러면 반대 2표, 3신분 찬성 하면은 3신분만 그 찬성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3신분에게 세금을 더 받을 거냐, 이렇게 안건을 매기면 당연히 1, 2신분은 YES라고 하면은 1, 2신분 2표, 3신분 반대 1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3신분이 열 받은 겁니다. 열 받아서 이 제3신분의 평민의원들은 독자적으로 영국식의 국회를 본따서 국민의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에 좀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적인 성직자들과 귀족도 합류를 했어요. 그러자 6월 19일, 즉 1789년 6월 19일 루이 16세는
이것들이 봐 이러면서 국민의회의 해산을 결정하고 이 3부회 회의장을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6월 20일 날 제3신분 평민 의원들은 그 회의장이 폐쇄가 되니까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서 집결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테니스 코트의 서약 이런 거 배우셨죠? 즉 헌법을 제정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지금 만든 영국식 의회인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3부회는 이제 사라지고 국민의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국왕은 이것들 안 되겠군. 베르사유에 군대를 집결시킵니다. 이렇게 하자 파리 시민들은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파리 시민들은 이런 국왕의 무력 탄압으로부터 국민의회를 지켜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기 위해서 무기와 탄약을 찾던 일부 민중은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사실 바스티유 감옥에는 그 민중의 눈으로 볼 때는 압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점령하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성을 함락하고 성내에 있는 장병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왕권 신수설에 의한 독재 그리고 이 제3신분에게만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불평등한 납세 구조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 구체제 앙시앙 레짐을 없애자. 근데 사실은 이 시작은 이 3부회가 이 표결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서 제3신분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물론 또 그 전에는 루이 16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국민의회를 이렇게 해산시키려는 그 위협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럼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시작된 프랑스 혁명이 과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제가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